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건설안전기술사 139회 1교시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느 것이 어렵게 나왔을까요?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번에는 다 풀릴 수 있는 거예요. 저한테 함께 저와 함께 많은 분들도 어쨌든 답안지 작성 요령 제가 유튜브에도 올려놨습니다. 이태호 건설안전기술사 치시면 그다음에 제 채널에도 올려놨고요. 색채입니다. 색채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눈으로 식별하는 거예요. 어쨌든 색은 이런 것을 보고 즉각적으로 어떤 시각을 보고 위험하다는 걸 이런 걸 감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안전간판에 나온 긍정지안, 빨록, 판옥, 동삼동사 이런 예를 들어야 돼요. 긍정지안, 빨강색, 출입금지, 보행 이거 원형이에요. 그다음 노랑, 인화성 물질이죠. 그다음 파랑, 안전모 착용 원형이에요. 녹색, 비상구, 응급조치 이런 거예요. 긍정지안, 빨록, 판옥, 동삼동사 이런 것이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서 안전보험 표지를 보시면 알아요. 이런 내용. 파지와 망각이에요. 파지란 어떻게 돼요? 획득한 내용이 지속적으로 오래 유지하고 간직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다음 망각은 뭐예요? 지속되지 않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연습, 학습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파지를 계속 유지를 하는 겁니다. 기억 과정은 기파제적이에요. 기명, 인상을 간직하는 거, 파지는 보존되는 거예요. 재생은 인상이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제의는 과거의 어떤 경험에 비슷한 상태에 부딪혔을 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하죠. 우리는 이런 것은 미래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베링거스의 망각곡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학습을 기숙사 공부를 해요. 그럼 내일까지는 잘 생각나요. 그래서 빨리 복습을 해야 돼. 또 유지를 해야 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30일 돼버리면 다 까먹어요.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억력에 대한 공식도 있습니다. 철골 건립공법이에요. 철골이 뭡니까? 볼트 너트라는 거 용접이 아니라 여기선 추락사고, 낙하 그런 재해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골의 장점이 뭐예요? 강성, 또 인성 이런 것이 큽니다. 사전 조립도 가능하고 재사용할 수 있고 그런데 길이가 길수록 세장할수록 좌굴되기 쉬워요. 좌굴, 뒤틀림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철골 공사를 할 때는 사전 준비, 공장 뭐 이런 거, 그다음 공장 작업계, 공장에서 만들어가지고 현장에서 조립하잖아요. 이런 그다음에 장비계, 안전계, 그다음에 이런 것을 수송 계획 이런 것을 사전에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 건립 계획이 있습니다. 후속 공정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그다음에 어떤 부재 중량, 어떤 장비로 들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고 계획이 되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 밀폐 공간 환기량 기정 및 환기죠. 기억 계산은 S 이퀄로 N분의 V-V인데요. 일고자산이 일고자산. 일반적인 옥내 작업장 50 세제곱미터예요. 입방미터, 그 다음 40 입방미터와 그 다음에 자연환경에서 100 입방미터, 산소 농도 18% 이상 유지하는데 그래서 밀폐 공간에서 어떤 작업 시 특히 안전 절차는 산소 농도 확인하고 작업자 출입이라든가 그 다음에 뭡니까? 산소 농도 측정하는 기계가 하나 꼭 있어야 돼요. 플러스 보조 기계가 하나 더 있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갑자기 건전지라든가 충전이 사라지다 보면 어떻게 돼? 빨리 들어갔다 나와 이러다 보면 사고 나는 거예요. 밀폐 공간에 중요한 거는 다른 중요한 거는 사고 구출자의 어떤 보호라든가 이런 교육이 돼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측정 가스 농도 및 적정 농도가 있습니다. 산소, 황화수소, 가연성 가스, 탄산가스, 이산화탄소 있습니다. RMR 이거 에너지 대사율과 작업 강도예요. 작업 강도란 기초 대사량분의 작업 대사량. 그래서 우리가 작업 강도는 약한 작업, 앉아서 하는 뭐 이런 작업부터 중작, 천공 작업, 막 해머질, 막 브레이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영향은 에너지부터 작업 속도, 자세, 그 다음에 정밀도 이런 거에 따라
볼 수 있습니다. 자, 화재 감시자예요. 화재 감시자. 배치 목적과 주요 업무예요. 배치는 왜 합니까? 건설 현장에 화재가 자주 나요. 건설 현장에 화재 이용 중이 제일 많은 게 뭐야? 용접, 용담, 그라인딩, 담배불이에요. 그죠? 그 중에 뭡니까? 인화성자재는 뭐예요? 스티로폴, 플라스틱, 비닐이에요. 기름은 당연하고, 기름 같은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화재는 A, B, C, D, 고액 전가, 냉질, 질냉, RT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화재 감시자는 이런데 지정을 하고요. 화재 감시자 배치 기준은 15,000제곱미터 이상, 건설공사, 건축물 지하, 저장소, 5,000제곱미터 이상의 냉동, 냉장시설, 그 다음에 액화 석유가스, 운반선 중 단열재가 부착된 이런 거, 액화 석유가스 저장시설이 인접한 장소. 그래서 화재 감시할 때는 수행에 필요한 어떤 확성기라든가, 그죠? 조명기구, 방진 마스크, 이런 것들을 꼭 지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핫세이의 피로 원인 대책이에요. 우리가 작업 어떤 경, 중, 중, 초 앉아서 하는 것부터 천공 작업 조금 전에 했습니다. 그런 강도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돼요? 피로는 달라집니다. 어떤 강도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작업 강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이건데, 그래서 우리가 피로에는 뭐가 있어요? 피로. 여기 정육근만 있어요. 정신피로, 육체피로, 급성피로, 만성피로. 특히 만성피로 같은 게 축적이 되면 어떻게 돼요? 휴식이 불가해요. 그래서 주의력도 약해지고. 그래서 우리는 휴식을 취하고 영양을 섭취하고 산책, 음악, 그다음에 목욕 같은 거 좋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피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쓰시면 되겠고요. 건설 장비 사용 전 사전 조사. 특히 건설 장비는 건설 장비 위험 요소에 대한 어떤 작업 계획서를 세워야 됩니다. 거기에는 플러스 우리 관리 감독자가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거 양중 줄거리 있지 않습니까? 양중 계획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뭐 타워 크레인, 차량계 하역 운반 뭐 이런 것들이 꼭 들어가고, 그 작업 계획서에는 이런 종류 설치 어떻게 조립할 건가, 추락 낙하 작업 이런 것이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화학 뭐 안전벨트 긴급 차단, 뭐 그다음에 정기 작업은 절연용 보호구라든가 이런 거, 굴착 작업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서라든가 토사 반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터널 굴착은 낙반 사고라든가 복공, 보조지보제, 보조공법 이런 게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9번 작업 안전분석 JSL, Job Safety Analysis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작업하는 데 있어서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안전대책을 세우고 위험 요소를 파악해서 안전조치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작업 단계와 위험 요소 파악을 하고 안전조치 수립 이 세 단계가 있습니다. 이런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사고 예방을 어떻게 할 건지, 안전을 어떻게 할 건지, 작업 효율성을 어떻게 증대시킬 것인지, 것들이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문제 10번이에요. 시설물 통합 정보 관리 시스템, FMS, Facility Management System. 이것은 한국 시설 안전공단에 우리가 준공할 때 전산 시스템에 그 공사하면서 했던 모든 이력, 특히 유지 관리하면서 하자 보수라든가, 그다음에 주변의 어떤 지형 지질 이런 것들의 내용이 모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뭐 설계도 구조계산서 감리 보고서 뭐 어떻게 뭐 보수 보강을 했고 이런 도서가 데이터베이스가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타사들이 주변에서 다시 또 새로운 공사를 하고 집을 짓고 도로를 내고 할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서비스해 주는 거예요. 업체에다가 통계를 내서 정보를 서비스해 주는 게 FMS입니다. 자, 건진법의 안전관리 항목별 산출 기준. 이건 제가 계속 말하지만 주통교예요. 주통교. 주변 안전, 통행 안전, 그다음에 교통 소통이에요. 교통 안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립 대상은 일직국계 인재, 일종 시설물, 지하 10m 이상 불착 공사 중에 발파하는데 있어가지고 20m 시설물, 폭발물 사용하는데 안에 있는 그런 시설물, 그 다음 100m 안 양육가축, 그 다음에 계약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인허가 행정 승인기관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거에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항목별 사용 내용 제일 중요한 게 주변 통행안전, 그다음 교통소통, 통행안전, 주통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펌프카예요. 펌프카 할 땐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펌프카가 있어요. 펌프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우리가 아웃리거 꼭 하죠. 아웃리거 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스토퍼를 설치해요. 스토퍼는 우리 스토퍼하고 반사경도 요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아지에이터 트럭이 이렇게 도달하잖아요. 제일 사고 많이 나는 게 그럼 뒤로 빠지면서 어떻게 돼? 산승각 같은 건설 현장에 있는 그 강목 90cm, 9cm 산승각 같은 거는 그냥 타고 넘어요. 그래서 스토퍼는 약 한 250 H빔 정도 되는 높이 있잖아요. 철모. 그런 거였으면 좋겠다 하고. 이 각도라든가, 그 다음에, 특히 여름철 있지 않습니까? 여름철. 여기, 이런 데가 어떻게 돼? 이런 데가 맥혀버려요. 그래서 스펀지로 마지막에 넣어가지고 청소할 때 잡아라 여기서 우리 저기 리모컨으로 해가지고 우리 저 기사가 스펀지가 안 빠지니까 훅 해가지고 압력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이게 후두둑합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맞으면 중대재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 그다음에 여기 이런 데 진해력 테스트가 돼야 되죠. 이런 그림, 현장을 내용을 보면서 이걸 쓰면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어떻게 쓸까? 이런 거를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골치 아파요. 어쨌든 펌프카 같은 경우는 우리 저기 콘크리트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더 단단 WC 단위 수량 단위 시멘트량 단위 수량 그다음에 더 단단 굵은 골재 최대 치수 이건 뭡니까? 자갈이에요. 자갈. 그다음에 더 단단 장골재가 뭐예요? 모래죠. 모래. 더 단단 굴단 슬럼프 홀. 그다음에 혼화재예요. 혼화재. 그러면 WC 이거 물이잖아요. 물. 이것도 물, 단위 수량도 물, 그 다음에 슬럼프도 물, 그 다음에 혼화재는 A 감수제를 쓰는데 이런 특히 물 쓰는데 가수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소성 수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화학작용에 의해서 경화 전, 경화 후에 치마 균열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균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펌프카라든가 아지데이터 들어갈 때는 이런 시멘트의 어떤 그 콘크리트의 그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가수를 해야 하지 않는 이유라든가 이런 것도 좀 생각하면서 그림을 뽑아내면 어려운 게 없어요. 아웃리거 그런 거 최대한 맥시멈 뽑아내야 되고요. 그냥 좌우 균형 특히 아웃리건 이렇게 비탈진 곳에 하면 안 됩니다. 바닥에 밀착되도록 해야 돼 100%. 그 다음에 누유된 거, 그 다음에 무게중심이라든가 이런 거 없는지. 그래서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설치 조건을 준수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스토퍼 있죠. 이 근로자들이 이 사이에서 협착되는 사고가 제일 많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보시고 그림을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산업안전보건부령 휴게시설이 이렇게 있어요. 의무, 설치 의무래요.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청송, 경비 하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설치 기준이에요. 설치. 이거 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휴게시설 면적이 6제곱미터, 높이 2.1m 이상, 온도 습도계도 갖추고 온습도계하고 그 다음에 정부가 명시돼 있고요. 그 다음 운영할 수 있는 물,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흡연이라든가 이런 게 구분되고 그 다음에 의자 이런 것들이 비품이 돼 있는 상태에서 청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1교시 끝내고요. 2교시에서